정부가 내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더 옥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우조선의 주식거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업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며 투자 이익을 얻는 동시에 투자한 기업의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도서상간 지역에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고화질 화상통화를 제공하는 등 소외된 지역의 정보 격차를 통신기술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이 곤두선 모습인데요.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더 옥죄는 등 빚내서 집을 산 뒤 단기에 매각해 돈을 버는 행위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창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빚내 집을 산 뒤 차익을 남기는 투기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회의에서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빚으로 집을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 DTI보다 한층 강화된 신 DTI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따져 대출을 심사하지만 신 DTI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DSR을 도입해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신 DTI는 내년 초, DSR은 내년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해온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을 낮춰 신규 분양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60%가량을 중도금 대출로 내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중도금 대출의 90%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대출해준 중도금의 90%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양단지의 경우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에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이지만 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과 현대상선을 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주식거래에 대한 질문에 거래소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비교적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식거래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제가.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동글 회장 말에 따르면 현재는 거래 재개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1분기 기준 1,500%에 달하던 부채 비율은 2분기를 거치면서 270% 안팎으로 낮춰져 코스피 평균인 280% 수준에 맞춘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국감장에서의 화두는 단연 대우조선과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가진 일부 의원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 회장은 기업을 살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을 죽여야 우리나라 산업이 살아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근거 없는 속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GM 철수설과 관련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철수설을 자꾸 국내에서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을 강요해 나가는 방향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 이익을 얻는 동시에 벤처기업이 가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규 수익 사업을 찾기에 바쁜 카드사들이 최근 벤처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익을 얻는 동시에 신사업을 진행할 경우 투자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각종 제약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어서입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빅데이터 스타트업 빅디퍼에 리얼미터와 넷마블 게임즈, IM그룹 등 3개사와 공동 투자를 진행하고 지분 34.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신한카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기업 파운티의 3.16%, 중고차 매매 플랫폼 차투차의 8.51%, 지급결제 솔루션 비즈니스 TMX 코리아의 7.41%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유망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BC카드는 자영업자 전문 P2P 업체 펀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9.9%를 취득했습니다. BC카드는 펀다와 자영업자 심사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상점 관련 데이터 부문의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 확보를 위해 문화 전시 사업에 적극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카드는 작년 12월 개최한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이집트 보물전 전시회에 투자했습니다. 하나카드는 공연 전문 기획사 WK 필름 앤 시어터와 공연 제작 투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고 고화질 화상통화로 영어를 배우는 건데요. 통신사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소외된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마을 어귀에서 출발한 드론이 8분 만에 1.8km를 날아 집 앞마당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에게 방한복 등 3kg의 생필품을 배달한 겁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LTE 드론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으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픈데 뭐 댕길 수도 없고 배달부가 갖다 주고 했는데 이제 배달보다 더 좋은 하늘에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 LGU 플러스는 드론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배치된 무선 스피커를 통해 전화로 간편하게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LTE 기반 방송 시스템과 IPTV로 각종 학습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도서 지역과 산간 오지 지역 등에 기가급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가토피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급의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아이들은 화상통화로 영어를 배우고 노인들은 실시간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격차가 심한 도서 산간 지역에 교육과 문화, 의료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빨라진 인터넷 속도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소외된 마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5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7년 2,000선을 돌파한 지 10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지수를 견인하는 반도체 업종의 호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내 2,600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코스피가 2,500선을 터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지 금융증권부 김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또 지붕을 뚫었는데요. 오늘 시황 어땠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개장 후 2분 40초 만에 2,500.33을 기록하며 2,500선을 넘었습니다. 종가는 0.02% 오른 2,490.05를 기록하며 2,500선에 조금 못 미쳤지만 대북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장중 2,500선을 돌파한 것이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한 데에는 외국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관이 6,17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이 3,1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도 2,073억 원어치를 사들여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추석이 끝나고부터 계속 올랐는데요. 오늘 2,500선을 터치했던 원인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다우존스 30, S&P 500, 나스닥 등 미국의 주요 증시가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에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상장사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 늘어난 4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좋고 정책 환경에서도 부담이 없다며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부터 발표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의 결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2,500선을 넘지 못한 만큼 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증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스피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코스피 상단을 2,600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차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2,650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IMF는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7-2018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 대비 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전망치도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도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7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한 규모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역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총 예상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37% 이상 늘어난 185조 9,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코스피 기업이익 증가에 비하면 오히려 주가는 못 오른 상태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기조 안에서 IT주가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신고가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고 있고 달러 약세 기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증시 상승에 대한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코스피의 상승세가 IT주 중심, 외국인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IT주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올해 코스피 전체 종목 중 58%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코스피가 연초 대비 22% 올랐음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IT주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시장 경계 심리를 자극해서 증시 활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따라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세계 증시의 반응도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 우려가 있지만 증시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지수가 특정 수준을 돌파한 뒤에는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의 지지선 자체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 장중 2,500선까지 오른 코스피의 전망에 대해 김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북한을 방문해 북미 협상의 물꼬를 마련했고 2010년 2차 방북에서는 억류 미국인의 사면을 끌어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 갈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이제 한반도와 일본, 태평양에 떨어져 있는 우리 영토와 어쩌면 미 본토까지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가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보다 더 신경 과민 상태이고 예측이 어려워 훨씬 불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경찰은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각종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 원 규모의 한신 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경쟁했으나 수주전에서 졌습니다. 건설업계는 롯데건설 압수수색 소식에 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형사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으로 홍종학 가천대 명예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출범 후 167일째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을 지낸 당내 경제 전문가로 정부 출범 초기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는 정책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분야 공약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ICO 금지 조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CO란 가상화폐 사업자가 새 가상화폐 발행 등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IPO로도 불립니다. 국내에선 아직 ICO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최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ICO를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과 투기 수요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측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ICO에 친화적인 국가들도 있고 ICO를 반대하는 중국도 일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전면적인 ICO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주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다만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정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해운 의원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국제결제은행의 예를 보더라도 화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기능 등이 담긴 스마트폰 앱 통행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기존 하이패스 카드 앱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고속도로 통행 내역과 영수증을 블루투스 프린터를 연결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섬유유연제가 폴리에스터 소재 섬유에 정전기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분양한 상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동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라 불리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는 11개의 상가가 공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상강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더욱 깊어지면서 조금씩 겨울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내일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모두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해안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속초 6도, 강릉 7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은 광주와 제주 20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